예,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무위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매우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국감 기간 동안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결산 심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예산 심사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 입법권과 예산심의 결정권인데, 결산을 제대로 해야만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된다. 앞으로 제가 예산심사 소위원장으로서 그거는 반드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할 터인데, 그 부분에서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항목을 예산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항목별로 문제가 없는 경우 빼놓고는 다 검토는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검토 의견 자체가 없는 예산 항목 중에서 문제가 좀 보이는 항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이 이 전체를 더구나 국감 직후에 할 경우에는 이 예산 항목별로 다 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전무위원들께서 하신 검토 보고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자료까지 해서 다 한번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부처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제가 항목별로 쭉 다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개별적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사업에 있어서 관성적으로 연구 용역 내지는 정책 개발비를 그냥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주 거의 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돼 있거나 필요성이거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업비 항목을 책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번에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편성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총리실은 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를 통해서 그런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 정책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여기저기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국책연구소가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부가 예산 편성할 필요 없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좋은 경우에는 국책연구소가 그 연구과제를 편성하지 않도록 해서 한쪽에서 하는 게, 저는 꼭 연구소가 해야 되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제가 오늘은 짧게 신용보증기금이나 지금 제가 금융공공기관들의 연수원 시설들 쭉 한번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연수원이 3개가 있습니다. 구로에 있는 것은 또 아파트 지역에 같이 해서 쓰지도 못하고, 속초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직원 연수원이 안 되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저 남해에 있어서 정말로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수원 시설, 이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직원 연수원으로 쓰려면 이 3개 다 매각하고 새로 하나를 진짜 연수원으로 써야지. 안 그러면 여름철 휴가 때 직원들 여름 휴가 가는 장소로밖에 안 되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오늘 다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얘기할 때도 얘기할 테니까 지금 이 연수원 시설, 사택 시설 등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신용보증기금 지금 빌딩 매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3계층을 포함해서 전체를 매각할 거냐, 3계층을 빼고 매각할 거냐를 고민하지 말고 둘 다 추진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체를 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 기회비용, 1000억대 기회비용이 없어지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 3계층에 필요한 임차를 서울 어느 지역에 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이거를 3계층 빼고 파는 방안만을 계속 추진하는 바람에 1000억대 건물을 못 사고 있는 거는, 못 팔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도 지금 국제연구소들 이전하면서 빌딩 매각 못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기관들. 예, 그래서 저는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나 기재부에서 이 지방이전 기관들의 기존 청사 매각 문제나
기존 사업 매각 문제에 대해서 좀 종합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요. 세종시하고 서울도 하는 통근버스가 하는데 지금 국책연구소 연구기관들 연구원들은 못합니다. 예. 못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만 해서 내년도에 그거를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하면은 그 용역 계약, 그러니까 버스 회사랑 계약을 맺을 때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데 안행부에서 공무원이 타는 버스에는 연구원은 못 한다라고 해서 각자 하자. 공무원용 버스 따로, 연구원용 버스 따로 하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일괄 계약하면 일괄 계약에 따라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안행부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총리실에서 조정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부패 척결 추진단은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만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수사기관이 있고 그 내부적으로 지금 공직동무관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예산 심사 때 이대로라면 저는 전액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에 특수활동비가 저는 시민사회 정당 관련해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그 비서관실에서 특수활동비를 써야 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간단체 그 경상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 명단 제출하지 않으시면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는 계산하겠다고 했고 결산 소위 때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명단 문제와 관련된 예산을 결산 문제에 넘어가졌고 예산에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지 않으시면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비서실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역대 정부들에서 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심사위원 명단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런 입장이시라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훈처 지금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을 재향군인의 그 민간 출연금으로 기부하고 그걸 수입으로 잡고 그걸 다시 그 재향군인회에다가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매우 편법적인 지금 재정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향군인에게 지금 법인세 회피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예정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걸 국가가 재정으로 잡습니까? 공정용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재향군인의 수입이면 그냥 수입으로 잡고 세금 내고 자체 재정으로 쓰면 되죠. 그 수익금 전체를 다 기부하게 하게 한 다음에 그 기부금을 다시 그대로 재향군인의 그 교부하는 형태로 국가 재정 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익과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돼 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그냥 자체 수입으로 두면 되죠. 이거 무슨 대안입니까? 자기 수입이면 자기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려면 정부 예산에 그걸 태워야 되는데 정부 예산을 태우는 것도 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